임장을 많이 다녀봤지만 네네. 이거 발표나면서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더라고요. 여기가 어느 정도냐면 조금만 더 못하면 구성역 있죠. 네. 구성역으로 들어갈 돈 평당가를 보면 저 시골이? 네. 저 시골 이 시골이 그래서 올라도 너무 올랐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시골이고 플랫폼 시티 있는 구성 쪽은 도심이잖아요. 네, 벌써 이제 노란색 노선 네. 수입 분당선이 들어가고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땅값은 많이 차이 안 나요. 너무 올라버려서. 그리고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로 묶였고. 네. 그럼 여기가 들어온다. 내가 그러면 요 땅을 뭐 보상을 받으면 30km 이내에 땅을 사야지만 네네. 대토 보상을 대토를 해야지만 세제 혜택을 그렇죠.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어디를 살까? 위에 비쌀 거고, 옆에 비쌀 거고, 동탄도 비쌀 거고. 보이죠? 네. 거기를 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저 인구가 확실히 토지 투자로 유망 지역인 건 그렇죠. 대장님 말씀하신 이유가 있군요. 네. 아니면 돈을 좀 더 보태가지고 이런 말해줄까? 글쎄요. 만약에 여기서 보상을 받는다. 네. 그러면 여기 구성역이죠. 네. 구성역이 환승역이 되는 거고 한 요쪽이 이제 GTX A 노선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지적 편집도를 딱 눌리면 여기는 일단 못 들어가죠. 네. 못 들어가고 왼쪽은 이미 아파트나 자연녹지, 그린벨트 이런 거 묶여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딱 눈에 띄는 거는 이 도로죠. 네. 요 도로 라인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집가 상승이 불러일으키는 거는. 일단 수입 분당선은 좀 지나가는 라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도로변을 끼고 있는 게 네. 가장 좋겠지만 또 좀 비싸다. 네. 그러면 한 블록 안쪽 요런 데까지 좀 집중해 보면 좋겠죠. 특히 그렇죠. 요런 데 노선은 이제 요렇게 다리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요런 노선이라든지 네. 또 요런 다리를 연결해서 올 수밖에 없으니까 뭐 이런 데가 그냥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약간 저기는 이제 금방 말씀해 주신 이 주거지 요 라인은 상권이 굉장히 좀 활성화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활성화 되겠죠. 네. 지금은 좀 경사지고 이러니까 복잡해요. 뒤에 배우단지 보세요. 네, 그래서 그렇네요. 지금은 좀 복잡하지만 근데 돈은 복잡한 도시가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시골처럼 한정할 때는 많이 안 올라. 아니 교통이 복잡하고 차 막히고 이런 데가 살기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지역이 비싸고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이 정도면 뭐 오늘 뭐 할 만큼 했다. 그거 아니어도 여기 보니까 토지 투자 유망 지역 이렇게 좀 표시해 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표시해줬고 이걸로 인해서 유망 지역 좀 표시해줬네요. 자, 개발 방향을 보면 처음 딱 나오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처음 나오는 게 뭐다? 경제 자족 도시. 110만 특례 시의 수도권 남부 경제 자족 도시로 만들겠다. 이 자족 도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좀 담당하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뭐 판교 이런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일산도 이제 만들려고 하고 네, 그렇죠. 다른 신도시들도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고 3기 신도시는 초기부터 그냥 자족 기능을 넣어서 발표를 해버린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역세권, 교통 허브. 다른 역세권이 아닙니다. GTX. 그래서 복합 환승센터 및 역세권 복합 개발을 하겠다. 그다음 이제 미래형 도시 플랫폼 구축해서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 주거로가 들어오겠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뭐 좋은 거는 다 넣었는데 그렇네요. 일자리, 교통, 뭐 신도시 다 들어갔죠. 이거 어디서 많이 좀 들었던 느낌인데요. 우리가 뭐 토지 투자할 때 좀 성공 법칙이죠. 성공 법칙. 일자리, 교통, 뭐 신도시, 주거, 뭐 재개발 재건축. 그러네요. 도심에 들어가면 재개발 재건축, 외곽으로 가면 뭐 신도시. 이제 개발 구상을 보면 일단은 위치가 좀 더 좋은데 보면 IT 첨단 산업이고요. 살짝 밑으로 오면 제조지만 첨단을 붙여놨습니다. 첨단 제조 산업이라는 것도 있군요. 그리고 제일 우리 부동산은 조금 미신을 믿는데 좀 어떤 색깔을 좋아하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파란색이요? 그래서 캔버스도 약간 파란색 색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파란색 강의 자료도 파란색을 만드는데 부동산의 미신은 뭐가 있냐면 빨간색, 노란색을 되게 좋아해요. 저도 노란색을 좀 좋아하긴 해요. 근데 부자가 되려면 빨간색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 노란색. 그래서 보면 빨간색이 여기 있죠. 복합용지. 핵심이네요. 항상 제일 돈 되는 땅은 빨간색입니다. 상업용지, 복합용지. 그다음 이제 노란색이 보통 주택용지. 그래서 빨간색이 또 눈에 들어오고 그다음 공동주택이 좀 생각보다는 역에서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요. 공동주택이 오히려 단독주택 용지보다 이렇게 좀 위치가 그렇게 썩 좋다라는 느낌이 안 드네요. 그렇죠. 그러면 단독주택 용지가 또 위치가 좋구나. 저거 분양받은 사람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비싸지만 않다면. 뭐 비싸더라도 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위로 위치를 보자면 이렇게 지적 편집도 하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공동주택 용지가 있죠. 위로 올라가면 여기 공동주택 용지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가 단독주택 용지고 여기가 복합 용지입니다. 와, 역과도 가깝네요. 그래서 위치를 보자면 일단 복합시설 용지는 굉장히 좋아요. 복합시설 용지라면 보통 어떤 것들 주상복합? 주상복합. 위주가 많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산업용지에는 일자리, 여기가 아까 첨단 제조. 여기는 IT. 그러면 위쪽이 좀 더 매력 있죠.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위에 이 정도를 넣어야 그래도 판교와 한번 그냥 잽이라도 날려보겠죠. 판교를 좀 의식해서.
자, 그래서 보면 공동주택 용지가 사실은 역세권은 좀 아니라서 네. 약간 아쉽습니다. 오히려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때 되면 우리가 길게 바라보고 계속 네. 도시를 보는 거니까 네. 그때를 바라보면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은 한 20년 정도 됐나? 네. 네, 약 20년 정도 됐거든요. 네. 이게 들어올 때쯤 되면 이런 게 거의 3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신분당선에 좀 재건축이나 좀 바람이 좀 불 수 있겠다. 바람 부는 쪽이 또 사람들이 주목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좀 여기에 아래쪽에 공동주택 용지를 보면 네. 이쪽이잖아요. 네. 여기는 잘만 하면 뷰가 좀 보이려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 광교랑 좀 가깝네요. 네, 요 바로 옆에가 또 광교인데 광교의 이 시세 라인을 보면요. 네. 자, 여기가 이제 직방으로 해서 시세를 볼 때 우리 보통 시세를 보면 네. 몇 억에서 몇 억 평수에 따라 다르거든요. 평당가를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신분당선 따라 시세를 보면요. 여기 수지 구청역이 있는 데가 한 2,600에서 2,400만 원대.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비싸다는 느낌 드네요. 이게 그렇죠. 구축이라서 그런가? 그렇죠. 그래서 한 뭐 6억대 정도 네. 이렇게 하죠. 자, 평당가로 다시 돌아와서 성복역을 보면 네. 요 성복역 롯데캐슬이 가장 비싸거든요. 그렇죠. 네, 입지 자체는 여기가 좀 좋지만 왜냐하면 여기가 신축이라서 그래요. 네, 2019년 하고. 6월시 롯데마트역 가깝고 바로 인근에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저는 살기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2,300 아이고 대단지네. 네. 자, 그리고 여기가 한 3,200만 원대. 네. 조금 내려오면 다음 역이 상현역. 네. 상현역은 강교자이가 있죠. 네. 강교자이 더 클래스 네. 있는데 요거는 이것도 2012년식. 그래서 가격은 요게 조금 더 싸요. 성공역보다. 네. 한 평당가 100만 원 정도 더 싸네요. 네. 저는 살기는 오히려 상현역 쪽이 좀 더 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연식이 차이가 나는데 평당가가 이제 100만 원 차이라면 네, 사실 입지 자체는 네. 여기를 좀 더 선호하는 거고 네. 연식은 저 위를 좀 선호하는 그렇죠. 거고 네. 좀 비슷비슷하죠. 그다음에 이제 딱 내려오면 이제 광교 중앙역이 있죠. 네. 경기도청 맞은편에. 네. 그래서 자이언앤 힐스테이트. 이게 이제 3,600만 원. 뭐 거의 역세권의 대표적인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2012년식. 이거는 연식도 좀 되는데도 네. 그냥 주변에 입지 자체가 워낙 좋아져 버린 거죠. 그렇죠. 광교 신도시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여기까지 보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여기죠. 광교 호수가 보이는 네. 원천 호수네요. 네. 원천 호수가 보이는 광교 중흥 S클래스. 이게 평당가 4,000. 앞자리를 바꿔버렸습니다. 대장이죠. 뭐 네. 누가 뭐래도 대장. 네. 그 다음에 수원광교 엘리네트 네. 3,900. 여기는 역까지 좀 멀 것 같아요. 거리가.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GTX가 들어온다 해서 많이 눈여겨보는 라인이 요 라인들. 네. 그 다음에 요 구성역 건너갈 수 있는 네. 요 연원마을 LG 자이 아파트. 네. 요런 거 좀 가깝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구성 1교 이 다리를 건너면 바로기 때문에 여기를 또 눈여겨보더라고요. 네. 요 연어마을 금호 베스트뷰 이런 것도 좀 비싸네. 그렇네요. 2,700. 네. 그래서 시세는 한 아파트 시세는 요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내려볼까요? 어쨌든 저는 저 단독주택 용지가 굉장히 탐이 나네요. 그렇죠. 네, 내가 뭘 빼먹었다 싶었는데 네. 이 단독주택 용지에 대해서 네. 좀 빼먹었네. 그거 설명하시려다가 좀 다른 데로 색죠. 네. 그래서 보면 여기 단독주택 용지가 네. 위치가 되게 좋아요. 그렇죠. 네, 와, 위치를 특히 네. 요 라인 너무 위치 좋다 맞죠? 네. 저게 아마 전폭 겸용이겠죠? 그렇게 해주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300m? 네. 여기도 걸어갈 수는 있다. 충분히 걸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네, 5분이네? 뭐 이렇게 저 위쪽이 또 한 10분이네? 거기다 또 학교도 있고. 여기 공동주택 용지는 위치가 좋네요. 가깝네요. 네. 이렇게 미리미리 좀 찍어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복합용지 이거는 빼놓을 수 없죠. 네. 저는 주복이 들어가겠지만 여기가 굉장히 이제 교통이나 환경이 좋아질 것 같아요. 저한테는 뭐 주상복합뿐만 아니라 상업시설 이런 것들도 대형 유통 뭐 상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들어올 것 같아요. 많이 들어오겠죠. 네. 근데 이 분양상가는 분양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너무 비싸면 네. 내가 그 후덜덜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제 받고 네. 또 뭐 이주자택지에 대한 역세권 임금 배치, 그다음 뭐 한남 정맥 대공원 네. 이렇게 있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그런 토지용 배치다. 네.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건 한 번씩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아파트도 있고요. 자, 중요한 건 요거죠. 토지용 계.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주거, 상업, 산업, 기반시설 네. 이렇게 나눠놨는데 주거 기능이 네. 되게 작아요. 11%. 11%. 11% 정도면 좀 작은 거네요. 네, 굉장히 작은 거고 역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네. 복합 개발을 들어가구나. 택지개발 사업이면 주거 기능이 굉장히 많겠죠. 네네. 주거 용지가. 그래서 준주거를 합쳤는데도 11%입니다. 그래서 좀 작다. 네. 그 대신에 뭐가 눈에 띄냐면 산업 용지가 굉장히 많아요. 16.2%로 뭐 도시 기반 시설 빼고 나면 가장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지식산업이 9.4%, 네. 제조산업이 6.8%. 그래서 첨단 지식산업이 되게 더 높아요. 그리고 상업 기능이 조금 더 많은 편인데 네. 여기 주상복합이 많아서 상업 기능이 되게 상업 비율이 높다. 네. 사실 주상복합은 우리가 또 아파트라고 또 같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실제 아파트 비율도 높고. 그렇죠. 중고층은 아파트가 들어갈 네네. 거고 뭐 아래층은 또 오피스텔 조금 섞일 거고 아래층은 상가가 들어갈 건데
그래서 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가 투자를 한다면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땅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 네네. 거랑은 다르게 부동 상가를 비싸게 분양받는다. 그럼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도시 기반 시설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67%. 67%. 근데 여기 공원이 33%입니다. 대부분 한 반 정도가 공원이네요. 네. 그래서 좀 공원을 많이 넣구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수용 인구 및 주택 공급 계획을 보면 단독 주택 용지가 154세대. 와, 이거 치열할 것 같아요. 네, 치열하죠. 그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용지가 5,392세대. 그다음에 주상복합이 4,800. 합치면 거의 만 세대. 네. 그죠? 네. 그래서 주복에 꽤 많이 들어가고. 그렇네요. 네. 합치면 약 만 세대고 계획 인구는 28,000명 정도. 근데 주복이 아까 위치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복합시설 용지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저 주상복합의 인기는 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원 녹지에서 요 위쪽에 공원 녹지가 많네요. 뭐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 이제 산업 용지 계획해서 첨단 지식 산업, 첨단 제조 산업 해서 구역들. 뭐 다 좋을 것 같아요. A, B, C, D 구역 뭐 전부 다 첨단 지식 산업 용지는 뭐 다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제조라고 해서 약간은 그랬는데 첨단 제조라고 해서 안에 내용을 보니까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정밀 광학 기기, 전자부품, 통신 제조 해서 우리가 막 꺼려하는 제조는 그렇네요. 조금 반기는 제조. 그렇네요. 확실히 첨단이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요거는 또 한번 읽어보시고 역세권 복합단지. 아까 우리 복합용지 거기군요. 그래서 뭐 업무 뭐 주상 복합도 있고 그죠? 플렉스 센터에 엔터테인먼트 시설, 그다음에 호텔도 보이고 백화점, 컨퍼런스, 멀티플렉스, 좋은 거는 다 들어가 있어요. 영화관, 쇼핑몰, 서점, 뭐 컨벤션 좋은 거 다 들어있네요, 진짜. 그다음에 이제 교통 처리 계획을 보면 이제 뭐 경부 고속도로 단절된 동서간에 연결하겠다. 그래서 뭐 이런 아까 복합환승센터 만들어서 그죠? 그다음 지역 간 간선도로를 연속류 확보하겠다. 신수로 연속류 지하화로 이거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고 대중교통 활성화해서 GTX A 노선 뭐 이렇게 나오네요. 복합환승센터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려고 하나 봐요. 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보면 주변 타지구와 비교를 하는데 판교, 광교, 뭐 인천 계약, 남양주, 왕수, 하남 교산 3기 시도시도 있다. 그죠? 2기와 3기를 넣어놨네요. 일단 우리가 자족도시 하면 판교죠. 그렇죠. 대표적이죠. 그래서 판교를 보면 800이죠. 892만 1788.2 제곱미터인데 여기서 자족 비율이 4.9%입니다. 그런데 이제 플랫폼 시티는 면적 자체는 작아요. 275만 정도. 근데 여기서 16%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자족 비율은 여기가 조금 더 높아요. 면적이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일자리 자체는 판교만큼 들어간다. 그 일자리에 대한 토지 면적은 이렇게 좀 볼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 시티 용인시 주변에 뭐 우리 성남 판교라든지 수원 광교라든지 그다음에 뭐 더 위로 가면 남양주 하남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어쨌든 이 인근 중에서는 플랫폼 시티의 자족 비율은 거의 판교만큼 크다. 그렇죠. 근데 또 눈에 띄는 게 인천 계양이 굉장히 또 비율이 크네요. 인천 계양은 또 좀 멀리 반대편에 있지만은 확실히 3기 신도시가 자족 비율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걸 볼 수 있네요. 그거와 버금가게 플랫폼 시티가 자족 비율이 높다. 1기, 2기 신도시는 5% 이내고 3기 신도시는 5% 이상, 10% 이상, 19%, 뭐 16% 그렇네요. 확실히 자족 기능을 요즘은 도시개발 사업이든 뭐 그다음 택지개발 사업이든 전부 다 이런 자족 기능을 넣는 게 좀 특징적인 모습이다라는 걸 좀 아시면 되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투자자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본다면 일단은 플랫폼 시티라는 위치 자체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나온다. 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좀 쪼개서 본다면 토지 투자는 처인구 쪽. 토지는 처인구. 그 다음에 내가 상가 투자를 본다. 그러면 지금 요 택지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는 다 아파트죠. 그러니까 상가 빌딩이 들어갈 수 있는 요 도로변. 수인 분당선 라인으로. 수인 분당선과 이 도로가 보자. 23번 도로. 지방도네요. 그래서 용구대로. 이 용구대로 라인이 굉장히 좀 활성화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 투자를 본다면 지금은 좀 섣부르고 여기에 나중에 분양할 때 공동주택 용지나 여기는 주복이지만 위치가 너무 좋아서 좋죠. 너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한 10년 정도가 지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주거 비율보다는 일자리 비율이 높았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아파트들, 입지 좋은 아파트들 중에서 이제는 연식이 어느 정도 여물어서 재개발, 재건축이 될 만한 것들, 재건축 및 리모델링이 될 만한 것들 이런 위주를 좀 본다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뭐 광교도 인근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저기 뭐 성남 쪽, 그러니까 판교나 분당 쪽. 저는 뭐 수지, 분당 이쪽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플랫폼 시티 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말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토지 투자, 그다음에 아파트 상가 투자, 전체적으로 이 플랫폼 시티를 통해서 좀 뭔가 다 다양하게 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참고로 네. 유튜브 방송이다 보니까 네. 우리가 썰에 그러니까 내용에 반해봤다 아픈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유료 강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네. 스터디나 강의에 네. 들어오시면 네. 더 알짜배기 정보들로 네. 알려드립니다. 그런 알짜배기 정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캠프 부동산 네. 스쿨 카페 네. 혹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예.